고1 순열과 조합 여름방학 특강, 우리 여름방학 동안 열심히 달려봅시다. 알겠죠? 추억입니다. 이런 것도 다. 자, 특강의 아주 단기 때문에 머릿속에 좀 남기려면 여러분이 문제 푸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그래서 녹화는 짧을 건데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많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설명. 자, 우리가 하고 있는 단원명이 뭔지 알아?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고 이 안에 순열과 조합이 있는 거야. 근데 이 경우의 수라는 거는 뭐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배웠어.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야 된다고 배웠어? 중2 때?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야 된다. 중복되는 걸 2번 세면 안 돼. 이해되십니까?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세야 되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거지. 경우의 수를 세야 되는 케이스 유형이 많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형은 이렇게 센다, 이게 머릿속에 좀 많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 특강을 통해서. 그러면 정규 수업 들었을 때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 경우의 수는요, 크게 2가지 법칙이 있어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근데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 있는데 이게 느낌 오시죠? 경우 2개를 더하는 경우. 곱의 법칙은 경우 2개를 또는 3개 이상 뭐 하는 거? 곱하는 거. 근데 이거를 경우의 수를 이때는 나 더해야지, 이때는 곱해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제 풀다 보면 이건 뭐 더하는 거고, 뭐 풀다 보면 이건 곱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문장이 문제 속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얘는 또는, 그러면 밑에 곱하는 건 뭘까? 그리고 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개념 또는 동시에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은 경우의 수 2개를 곱해라 이런 건데, 여러분 이거를 뭐 굳이 이거를 난 합의 법칙으로 풀래, 곱의 법칙으로 풀래 이러면서 풀지 않아요. 그냥 딱 상황 보고 이건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겠구나, 이건 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A 문방구, B 문방구가 있는데 연필이 각각 4자루, 3자루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2 문방구 중 한 문방구를 선택해서 연필 1자루를 사는 경우의 수 어떻게 될까? 종류가 A 문방구는 4종류의 연필이 있고 B 종류는 3종류가 있어. 그러면 문방구 A, B 중 하나를 선택해서 연필을 한 종류를 구매하는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 7이죠. 그냥 4 더하기 3 하면 되잖아.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여기 몇 가지? 3가지. 이런 걸 뭐라 그래? 합의 법칙. 근데 이제 곱의 법칙은 뭐냐면 A에서 연필 한 종류를 사고 B에서 연필 한 종류를 사. 각각 한 종류씩을 사. 그러면 내가 연필을 2 종류를 살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여기서 하나 살 수 있는 거, 선택할 수 있는 거 4가지. 여기는 3가지. 그러면 몇 가지? 12가지. 각각 하나씩 사는 건 12가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곱의 법칙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합의 법칙이 더 많이 일어날까? 곱의 법칙이 더 많이 일어날까? 곱이죠. 일반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모든 사건들은 하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곱의 법칙을 좀 더 빠르고 좀 더 수학적으로 구할 수 있게끔 수학적 도구를 만드는데 그게 뭐야? 순열과 조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곱의 법칙을 좀 더 빠르게 순열과 조합을 통해서 빠르게 구하자 이거예요. 이거 다 곱이야. 이해되십니까? 둘 다 곱입니다. 여기까지 머릿속에 정리되십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기 2개에다가 추가돼. 중복순열, 중복조합, 원순열 이런 것들이 추가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거까지 추가하면 경우의 수는 끝이야. 아시겠죠? 그럼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합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더하면 된다 이건데, 자 보세요. 1과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7과 13으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래요. 1과 100 사이에서 7과 13으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 자, 이게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7과 13으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는 7로도 나누어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되고 1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집합 개념으로 갈게요. 이거를 뭘로 가자? 집합. 7의 배수를 A집합, 13의 배수를 B집합 이라고 할게요. 그럼 1부터 100까지 7의 배수 집합은 몇 개? 14개. 그 다음 13의 배수는 몇 개? 7개. 그 다음에 겹치는 거 몇 개? 1개죠. 91. 최소 공배수가 91의 배수야. 그럼 1부터 100까지 91 1개가 겹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은 합집합을 구할 수 있어요. 7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 얘는 뭐였어요? 각각 더하고 교집합을 빼. 그럼 얘 얼마예요? 20. 그래서 7과 13으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참 말이 애매한데 7로도 나눠지면 안 되고 13으로도 나누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총 100개에서 7의 배수와 13의 배수를 모두 빼내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구한 거야. 그래서 100 빼기 20, 답은 8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합의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야. 7의 배수, 13의 배수 이거 각각 더하면 되는 거지. 합의 법칙 쓸 때 여러분 집합의 합집합 개념 들어가거든요. 중복되는 거는 2번 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나중에 한번 빼줘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른 유형 가기 전까지 3번까지 여러분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번 풀어보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같이 풀겠습니다. 10장의 카드 0부터 9까지 있는데 2장을 이용하여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10의 자리수와 1의 자리수의 합이 뭐가 된대요? 홀수.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합이 홀수. 각 자리 숫자의 합이.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얘는 몇 가지가 올 수 있어요? 9가지가 올 수 있지 않아요? 두 자리니까 1부터 9 0만 빼고 0 빼고 1부터 9 9개가 올 수 있지 않냐고. 근데 이 9개 중에서 1, 3, 5, 7, 9 얘가 홀수가 왔어. 그 다음에 2, 4, 6, 8이 왔어. 짝수가 왔어. 그러면 얘가 홀수가 오면 1의 자리는 뭐가 와야 돼? 짝수가 와야지만 홀짝 더했을 때 뭐야? 홀수지. 그러면 여긴 짝수가 올 수 있는 건 뭐야? 0부터 0, 2, 4, 6, 8 몇 개? 5개. 5, 25가지. 얘는 합의 법칙이 아니라 곱의 법칙이죠.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여기서 이제 합의 법칙이네. 10의 자리가 홀수이거나 10의 자리가 짝수인 경우를 둘 다 각각 구해서 뭐해? 더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서는 곱의 법칙을 쓴 거야. 이 경우도 곱의 법칙을 써야 되겠지. 10의 자리가 짝수야. 그러면 여기는 뭐가 올 수 있어? 여기는 또 1, 3, 5, 7, 9 5가지가 올 수 있죠. 4, 5, 20 두 개 더해서
얘는 합의 법칙 쓰면 45다 이렇게 되는 거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뭐야, 무식하게 센 거지. 3번은 여러분 풀어봤나요? 3번 풀어보시고요.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니까 이거 뭘로 하면 된다? 합집합,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3의 배수 몇 개? 16개? 4의 배수 몇 개? 12개? 최소 공배수 한번 빼줘야죠.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거 12의 배수 몇 개? 4개. 그래서 24개. 그래서 여러분 이게 2번보다 훨씬 중요해. 또는 이거면 각각 더해서 교집합을 빼. 이게 집합 내용이 그대로 쓰여 안 쓰여? 쓰이고 있죠. 아시겠습니까? 집합에서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여러분. 자 이제 유형 2번 갈게요. 이제 곱의 법칙이다 이거야. 자 여러분 이거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 있잖아요. 이거 항의 개수 구할 때 앞에 거 가로에서 하나를 뽑고요, 뒤에 거 가로에서 몇 개를 뽑아요? 하나를 뽑아서 곱한 게 항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중복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는 ABC고 여기는 XYZ 문자가 다 다르거든요. 중복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3가지 곱하기 3가지 끝.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빼기 1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항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여기 2개고 여기 몇 개니까 3개니까 2, 3은 6 이러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얘는 중복되는 게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요렇게 곱하면 2차고 요렇게 곱하면 뭐야? 2차니까. 요렇게 곱하면 1차고 요렇게 곱해도 뭐야? 1차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곱의 법칙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 문제는 뭐 다 달라. 그럼 3, 3은 구하시면 되죠. 알겠죠? 다음. 자 5번부터 8번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시작. 자 여러분 풀게 했는데 5번 되게 어려워하네요. 이제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여러분. 서로 다른 주사위 4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내수의 곱이 뭐래요? 곱이 홀수. 4개가 곱이 홀수야. 그럼 얘는 뭐밖에 없냐면 홀밖에 없어요. 중간에 짝수가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곱하면 뭐가 되니까? 짝수가 됩니다. 홀수끼리만 4번 곱해야 돼. 그럼 주사위 1부터 6까지 중에서 홀수 몇 개니? 홀수 몇 개야?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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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3의 4제곱 81 끝이야. 이걸 왜 3 곱하기 4를 하니? 3의 4제곱을 해야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3 곱하기 4는 경우가 2번 일어난 거예요. 2번. 3은 홀수겠지. 4는 뭐야 그럼? 홀수 처음에 홀수 나오고 두 번째 뭐냐고. 4는 정체가 뭐야? 6의 약수야 뭐야? 그럼 세 번째 네 번째는 왜 안 해 또? 알겠습니까 여러분? 4번 던지면 4번 곱하시면 돼요. 5번 던지면 5번 곱하면 되고. 그럼 여러분 문제를 응용해 볼게요. 4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곱이 짝수인 경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짝수는 이거 4개 중에서 하나라도 적어도 하나가 뭐다? 짝수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는 전체 경우 6666 6을 4번 곱한 게 전체 주사위 4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야. 알겠어요?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거 홀짝 다 합치면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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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지. 그 중에서 홀 이 경우를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짝수가 나오는 거죠. 얘는 4번이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예요. 홀 요거 한 가지 경우만 빼주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 한 가지 경우가 좀 많아서 그렇지. 이것도 엄청 큰 숫자죠. 얼마예요? 1296 빼기 81? 그래서 1215가 답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다음 6번 계절학계,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각각 2개, 5개, 7개가 되어 있다. 개설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게 각각 몇 개가 개설되어 있다? 각각 2개. 종류가 2종류다 이 얘기야. 문방구로 하면 연필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때 서로 다른 2개의 강좌를 수강하는 모든 경우 이해되십니까? 모든 강좌는 수강 시간이 겹치지는 않는데요. 그럼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거나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거나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는 경우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하 인문사회 2 곱하기 5 인문 하나 사회 하나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는 인문자연 또는 사회자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배법칙과 하배법칙이 동시에 나온 거죠. 인문사회에서 각각 하나씩 뽑거나 알겠어요? 사회자연에서 인문자연에서 하나씩 뽑거나 사회자연에서 하나씩 뽑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59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8번은 진짜 해봐요 여러분. 7번도 제가 해보라고 그러는데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인데 100의 자리는 짝수이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2, 4, 6, 8, 0은 안 되죠. 10의 자리는 소수라 그랬으니까 2, 3, 5, 7. 그 다음에 홀수라고 그랬으니까 1의 자리가 뭐여야 돼? 홀수여야 되겠지. 1, 3, 5, 7, 9. 그래서 100의 자리 올 수 있는 거 4가지, 10의 자리 4가지, 1의 자리 5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80. 자 8번입니다. 8번도 풀래요. A, B 조 2명이 2개 조가 있는데 검사, 변호사래요. 그래서 검사가 A조는 3명, 변호사는 5명, B조는 4명, 2명 이렇게 되어 있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각 조에서 대표를 1명씩 뽑는데요. 대표를 1명씩 뽑고 보니까 A조에서 1명, B조에서 1명 뽑았어. 뽑고 보니까 검사가 1명, 변호사가 1명이야. 뽑고 보니까 A조 1명, B조 1명 뽑았는데 검사 1명, 변호사 1명이더라 이거야. 그러면 A에서 검사를 뽑았다면 1명을, B에서 누굴 뽑아야 돼? 변호사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가 검사, B가 변호사 또는 A가 변호사, B가 검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26. 다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8번까지 거의 다 풀어줬는데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느끼겠지만 하배법칙과 고배법칙은 따로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 안에서 고배법칙 쓰고 하배법칙도 쓰고 이러는 거야. 근데 뭐 하배법칙만 써야 된다, 고배법칙만 써야 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지. 자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식다운 공식이 조금 나오죠. 약수의 개수. 자연수 n을 이렇게 소인수분해하고요. x, y, z는 서로 다른 소수여야 됩니다. 같은 소수가 있다면 합쳐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서로 다른 소수일 때 소인수분해를 시키면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얼마씩 더해서 곱하면 된다? 1씩 곱해서 더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2가지 종류만 해볼게요. 12면 2제곱 4, 3, 10이거든? 그러면 지수가 2하고 1이니까 요거 각각 1씩 더해서 3 곱하기 2 약수의 총개수 몇 개다? 6개다. 알겠죠? 그럼 이 6개가 왜 나오는지를 이해해야 돼. 이 6개가 왜 1씩 지수에서 더하라고 하느냐? 이런 식이야.
약수라는 거는요, 결국은 얘를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만 바라본 거야. 얘만 바라보고 2의 제곱을 나눌 수 있는 건 뭐지? 1, 2제곱.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그럼 얘를 나눌 수 있는 건 뭐지? 1, 3.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면 항상 1은 모든 자연수를 다 나눌 수 있잖아. 그래서 1이 추가되기 때문에 지수에 1씩 더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표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2의 제곱을 나눌 수 있는 걸 써요. 1, 2 제곱. 3의 1제곱을 나눌 수 있는 걸 써요. 1, 3 이렇게 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렇게 써놓고 약수는 얘네들을 뭐 하면 된다? 곱하면 얘네들을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야. 얘를 나눌 수 있는 거와 얘를 나눌 수 있는 걸 곱한 거는 당연히 얘를 나눌 수 있지. 이거 곱해볼까요? 얼마야? 1, 2, 4, 3, 6, 12 이렇게 나오겠죠. 얘네들이 12의 약수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6개가 나오는데 이 6개 나오는 게 2, 3은 3, 2는 6 이렇게 나온 거거든. 여기가 왜 3가지라고? 누구 때문에? 1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 XA제곱을 나눌 수 있는 거 몇 가지 있다는 거야? A 플러스 1가지 있다고. 1 추가돼서. 알겠습니까? 1, X제곱, X세제곱 해서 XA제곱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이 약수 총이죠. 총 약수죠. 6개. 얘네 모두 더한 거 얼마일까요? 얘 모두 더해라. 그럼 뭐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직접 더해도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지수가 여기 20제곱 여기가 35제곱 막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야? 이거 다 더할 수 없잖아요. 그쵸? 이럴 땐 얘가 나오는 원리를 생각해봐. 이거 이렇게 분배 법칙 쓴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분배 법칙 쓴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래서 분배 법칙이 가능하도록 모양을 만드는 거야. 여러분 여기 밑에다가 써놔요. 뭘 써놨냐면 약수 총합입니다. 뭘 써놔요? 약수 총합은요 요 수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필기니까 요 수 가지고 할게요. 요 수 가지고 하면 약수 총합을 어떻게 쓰면 되느냐? 1, x제곱, xa제곱까지. 그 다음엔 1, y제곱 해서 yb제곱까지. 그 다음엔 요 지울게요. 그 다음엔 1, z제곱 해서 zc제곱까지. 결국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얘를 나눌 수 있는 거 1부터 해가지고 얘가 될 때까지 더해. 알겠죠? 그러니까 12의 약수 총합은 뭐냐? 6개의 총합. 얘는 1, 2제곱까지. 3을 나눌 수 있는 건 뭐야? 1, 3. 그러면 요거 자꾸 분배하면 아까 표 지웠지만 분배 법칙 써요 안 써요? 쓰겠죠. 얘 자꾸 전개하면 분배 법칙 쓰겠지. 그러면 모든 약수들 다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의 항의 개수가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고. 흐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된다. 이거를 이 모양을 외우는 게 아니야. 이 공식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요거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xa제곱을 나눌 수 있을 때까지 1부터 x를 곱해간 걸 더해가면 돼. 알겠어요? 나머지들도 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얘 갈게요. 얘 약수 총합을 구하래요. 약수 총합은요 48을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됩니까? 2, 4개 3, 하나. 됐어요? 그럼 약수 몇 개야? 약수 개수부터 구할게요. 개수는 몇 개야? 5 곱하기 2 10개예요. 10개. 알겠습니까? 그럼 약수 총합은 어떻게 구하느냐? 2의 4제곱을 1부터 2씩 곱해가면서 2 4제곱이 나올 때까지 더하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3의 1제곱은 다시 1부터 3의 1제곱이 될 때까지 더해가라고요.
알겠습니까? 이제 이거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8하고 2 더하면 10이죠. 4하고 얘 더하면 20이죠. 31 곱하기 4 124. 끝이야. 이 10개의 약수들 다 더한 게 124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쵸? 다음. 여기는 10번부터 15번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시작. 모르면 물어보세요. 자, 10번은 여러분 다 하신 것 같고 11번을 한번 볼게요. 11번도 일단 풀려면 240을 소인수분해하는 건 맞아. 이 4개 3, 5 이렇게 되겠죠. 16 곱하기 15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니? 8의 배수. 뭐 물어봤어요? 8의 배수. 그러면 8의 배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제곱 곱하기 자연수야. 맞니? 그러면 여기서 이 세제곱을 무조건 뽑아내고 남은 건 뭐예요? 2, 3, 5 이렇게 남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가지고 약수를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약수를 만들 때 이 세제곱은 갖고 오고 남은 거 가지고 여기에다 더 곱하겠다 이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가 지수가 1, 1, 1이니까 몇 가지를 곱하면 돼요? 두 가지. 지수에서 1씩 더해서 곱하면 되죠. 8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대답이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바꿔볼게요. 3의 배수 몇 개일까요? 3의 배수 240의 약수들 중에 3의 배수. 그러면 일단 3 쓰고 딴 걸 곱할 거 아니야. 그럼 3은 약수 구할 때 무조건 와. 그럼 남은 거 가지고 하면 된다고. 5, 2, 10. 네? 얘는 그래서 지수에 1씩 더해서 5, 2, 10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5의 배수 물어보면 이제 뭐 바보 같은 질문인데 5의 배수 약수들 중에 5의 배수야. 240의 약수들 중에 5의 배수. 그러면 누굴 갖고 와? 5는 갖고 올 거 아니야. 약수 구할 때 5 곱하기 해야지 5의 배수가 되지. 그럼 남은 게 얘는 2개니까 얘는 가져와도 되고 안 가져와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5, 2, 10 5의 배수 10개 3의 배수 10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15의 배수 몇 개예요? 5개 되겠지. 5개. 됐습니까? 이해되고 있어요? 다음. 자, 여러분 12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72의 n제곱이잖아. 72는 8, 9, 72니까 요거의 n제곱이야. 그러면 요거 n제곱은요 쫀쫀쫀쫀 각각 들어가서 2의 3n제곱 곱하기 3의 2n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약수의 개수는 3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이게 얼마가 되었대? 35. 이 35가 엄청 큰 숫자가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적당히 n에서 자연수 넣어봐요. 얘가 1이라고 생각해봐. 4, 3, 12밖에 안 돼. 2라고 생각해봐. 7, 5, 35. n은 2. 요렇게 푸는 거예요. 3이면 10 곱하기 7 70개가 되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됐어요? 참고로 n이 2면요 n이 2일 땐 이 숫자가 2의 6제곱 3의 4제곱 그래서 약수가 7, 5, 35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17번 한번 볼게요. 소인수분해 하면요 2의 세제곱 3의 제곱 5 이게 정답이 6개예요. 홀수가 아니면 6개죠. 그러니까 6개려면 저 3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5에 그 1제곱 있는 거 플러스 1하고 맞아요. 거기에 1도 들어가요. 그럼요. 1 홀수 아닙니까? 약간 홀수인데 그러면은 그 짝수 구하듯이 3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곱한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짝수를 구할 때는 저기서 2를 가져와서 짝수는 2를 가져와야 되는 거, 홀수는 2를 안 가져와야 되는 거지 3을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야. 아, 그걸 물어보는 거구만. 3을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고요. 홀수는 2를 안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냥 하나라도 곱해지면 안 돼. 2가 짝수가. 홀수는 그러니까 그냥 3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홀수의 개수 6개. 알겠습니까? 3을 하나 가져오고 생각하고 3 가져오면 얘 가져올 수 있나? 얘 안 가져올 거 아니야. 그래도 얘 안 가져오고 얘 없다고 생각하고 얘네 가지고 약수 구하시면 360의 홀수인 약수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음. 그래서 17번을 응용 문제를 하나 만들면 얘들아 어떤 자연수인데 얘가 2, 4제곱, 3, 세제곱, 5, 제곱, 7 이런 게 있다 만약에. 그럼 홀수 몇 개냐 그러면 얘를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4, 3, 2 이러면 끝이라고. 그러면 약수들 중에 홀수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짝수들은 아예 빼고 없다고 생각하고 하라고. 홀수들 가지고만. 됐습니까? 다음. 자, 집을 방법과 집을 금액의 수예요. 방법과 금액.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파트가 뭐냐면 경우의 수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인데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할 때 이 지폐나 동전 가지고 내가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의 가지수를 세는 게 또 한 가지 유형으로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요 유형 잘 기억해 두세요. 지불 방법은 이거다. 지불 금액은 이거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금액을 직접 부여를 해서 해볼게요. 100원짜리가 내가 6개가 있어. 500원이 1개가 있어. 5,000원이 1,000원은 없어요. 1,000원짜리가 없어. 다해 불행히도. 알겠죠? 5,000원이 3개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지폐랑 동전의 가지수야. 이해되십니까? 요즘은 다 신용카드여서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나요? 계좌 이체하면 되잖아. 자, MC 이합 MC. 자, 여러분 100원 6개. 그러면 내가 이걸 상대방한테 내가 이렇게 갖고 있을 때 100원만 생각하자고. 100원만. 그럼 상대방한테 100원을 줄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7가지. 왜냐면 하나도 안 주는 것도 포함인 거야. 하나도 안 주거나 100원을 1개 주거나 2개 주거나 3개 주거나 4개 주거나 5개 주거나 6개 주거나. 그러니까 토탈 100원을 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7가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500원 따로 생각하는 거라고. 500원 1개 가지고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안 주거나 주거나.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2가지. 5,000원 지폐 3개 가지고 얘를 이제 상대방에게 주는 방법은 안 주거나 1장 주거나 2장 주거나 3장 주거나 몇 가지? 4가지.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는 거를 각각 어떻게 하면 된다? 1씩 더하면 곱하시면 이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총 경우의 수인데 이 안에는 100원짜리 안 주고 500원짜리 안 주고 5,000원짜리 안 주고도 포함되어 있겠죠. 안 주고 그러면 하나도 안 준 거지 지불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빼기 1. 빼기 1은 뭘 의미하다?
안 주는 것들 의미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한 거에서 2의 6제곱, 3의 1제곱, 5의 3제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약수의 총개수 어떻게 돼요? 7 곱하기 2 곱하기 4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얘의 의미는 뭘까요? 약수에서 얘의 의미는 얘 안 뽑고 안 뽑고 안 뽑고 1 한 거야. 1을 의미하는 거예요. 약수 1. 한 가지를 뺀 겁니다. 얘는 지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랑 하는 방식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이게 뭐라고요? 방법. 이게 뭐라고요? 방법. 동전과 지폐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방법의 가짓수야. 그런데 금액은 달라요. 여러분, 왜 금액이 다를까요? 지금 이 상황을 봐봐요. 100원짜리를 5개 주나 500원짜리를 1개 주나, 둘 다 얼마를 준 거예요? 그냥 500원을 준 거죠. 금액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금액이 중복될 수 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중복을 피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얘네 두 개만 봐봐요. 얘네 두 개만 봐봐요. 얘네 두 개를 보면 여러분 1,100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다 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질문 바꿔볼게요. 700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 이거 두 개 주면 되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럼 100원 줄 수 있어요? 얘 하나 줄 수 있죠. 800원 줄 수 있습니까? 얘 하나, 얘 세 개 주면 되겠죠. 그러면 금액은요, 어쨌든 500원도 줄 수 있어요. 얘 하나 줘도 되고 얘 5개 줘도 되고, 600원도 얘 6개 줘도 되고 얘 하나 줘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금액이 가짓수거든. 지금은 이해돼요? 500원을 두 가지로 줄 수 있다 해서 두 가지로 세면 안 돼. 500원 하나, 한 가지. 이해되십니까? 그냥 얘네들은 합치면 얼마야? 1,100원. 합치면 얼마야? 1,100원. 그럼 100원부터 1,100원까지 모두 지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 금액이 합쳐가지고 얘를 침범할 수 있으면 이 500원이 될 수 있잖아? 환전해버려. 얘까지 그냥 다 얼마로 환전해버려? 100원짜리로. 그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꾸니까 결국은 얘는 100원짜리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1개. 이렇게 의미를 바꿔버려. 그리고 500원짜리는 사라지고 5,000원짜리는 여전히 내가 몇 개 가지고 있어? 3개. 이렇게 가지고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그게 다 다른 금액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 100원짜리 몇 번 줄 수 있어? 12가지. 1씩 더하면 돼요. 5,000원. 4가지 빼기 1. 안 주는 걸 빼야죠. 그래서 48 빼기 1, 47이 답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결론이에요. 요거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짓수를 세라 그러면 가만히 보고 이게 돈이 낮은 금액에서 높은 금액으로 이게 넘어갈 수 있는지, 중복되는 게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야. 중복되면 높은 금액을 작은 단위 화폐로 바꿔서 지불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이게 금액의 총 가짓수가 됩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문제를 볼게요. 여기 없나요? 18번. 자, 10원짜리 몇 개? 한 개 50원, 한 개 500원, 한 개. 전부 다 한 개씩이야. 100원짜리도 한 개. 그러면 얘는 중복되는 금액이 있어요? 낮은 금액 합쳐가지고 높은 금액 될 수 있어요? 한 개씩밖에 없잖아. 그냥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곧 뭐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빼기 1. 0원은 지불하는 게 아니니까 답은 15. 19번
이건 사실은 이진법인데 이것도 그냥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1g 놓거나 안 놓거나. 이해돼요? 2g 놓거나 안 놓거나. 이진법 0, 1이라고. 있거나 없거나. 0은 없고 1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8g도 2 곱하기 16g도 두 가지. 빼기 1, 0g은 재는 게 아니다 했으니까. 빼기 1은 뭐라고? 0g이야. 31.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여기 24번까지 풀어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21번 100원짜리 3개, 1000원짜리 3장. 그쵸? 그런데 금액 물어봤거든? 근데 얘는 100원짜리 3개 가지고 1000원 될 수 있니? 그럴 수 있으면 그 방법 좀 나 좀 알려줘. 될 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 환전하는 게 아니야. 중복되는 금액을 물어봤다고 무조건 환전이 아니야. 중복되는 금액이 있을 때만 환전이야. 알겠어요? 이건 방법이랑 금액이랑 동일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4 곱하기 4 빼기 1 하시면 끝. 15. 그런데 여기 한번 볼까요? 23번. 만원짜리 몇 개? 2개. 5천원짜리가 몇 개? 3개. 1000원짜리가 몇 개? 5개. 얘 가지고 얘가 침범돼요? 안 돼요? 5천원이 돼요. 이거 1000원짜리 5장 가지고 5천원짜리를 침범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야? 금액이 중복될 수 있다. 이건 방법과 금액의 개수가 달라. 5천원짜리 2장 가지고 10,000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도 얘를 침범할 수 있어.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얘네들을 더해서 얘가 돼도요, 침범이 된 거야. 중복이 된 거야. 그러면 전부 다 환전해서 제일 낮은 금액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까 예시 든 거에서 이게 가장 높은 금액에 침범되지 않으려고 1000원짜리로 안 하고 5,000원짜리로 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자, 지불 방법의 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원짜리 3가지 경우가 있고 5천원짜리인 4가지, 1000원짜리인 6가지 빼기 1 하시면 돼요. 여기 가지고 있는 것보다 1씩 더해서 곱해주시고 1 빼시면 돼요. 근데 금액은 얘는 환전하셔야죠. 만원짜리 2장을 1000원짜리로 바꿔요. 제일 낮은 금액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알겠니? 얘가 만약에 4장이잖아요. 얘가 몇 장이야? 4장. 그럼 얘는 이걸 침범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만원짜리 2장을 5천원짜리 4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가면 안 돼. 근데 얘가 이거 침범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얘가 이거 침범할 수 있죠. 얘네 두 개 합쳐서 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원이 될 수 있잖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만원이 될 수 있잖아. 이러면 전부 다 5천원도 마찬가지로 1000원짜리로 바꿔줘야 돼. 그럼 얘는 1000원짜리 몇 장이 되는 거고? 20장. 얘는 1000원짜리 몇 장이 되는 거야? 15장. 20장, 15장, 35장, 5장. 그래서 1000원짜리만 몇 장? 40장. 알겠어요?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불하면 돼. 그럼 1000원, 2000원, 3000원에서 얼마까지? 4000원까지 지불할 수 있겠죠. 40까지. 굳이 이 공식처럼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저기다가 1 더해서 1을 빼. 이런 멍청한 짓이죠. 그리고 그냥 40까지. 이게 한 종류밖에 없으면 그냥 40까지. 그럼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라고요? 71이에요? 71에서 40 빼봐요. 얼마요? 71 빼기 40 해봐요. 지금은 A 더하기 B인데 이걸 해보자고. 31이지? 이 31의 의미는 지불할 수 있는 총 방법의 수에서 금액의 수를 뺐어요. 그럼 빠지고 남은 거잖아. 이게 뭐냐고. 중복된 금액의 가지수야. 중복된 걸 다 걷어낸 거야.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금액이 중복된 경우의 수가 31가지 경우가 중복돼 있다. 이런 얘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감이 좀 오세요? 다음. 자, 여러분 봐요. 10원짜리 몇 개?
3개 가지고 100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방법 알면 알려달라니까. 100원 4개 가지고 500원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500원 가지고 2개 500원 2개 500원은 2개. 그러면 지불 방법과 금액은 동일하다고. 이게 침범하는 게 없잖아. 방법이나 금액이나 경우의 수 똑같다. 그래서 4, 5, 3 빼기 1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요 대목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 볼게요. 요거 각각 3개, 4개, 2개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추가해 볼게요. 뭘 추가하냐면 1,000원. 누굴 추가해 보자? 1,000원. 1,000원은 2개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10원 3개 가지고는 얘가 안 되지만 100원 4개 가지고 얘가 안 돼. 얘네 2개 더해서도 얘가 안 되거든. 500원이. 근데 500원 2개 더해서는 1,000원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방법은 물어보면 4, 5, 3 빼기 1 하시면 되는데 금액을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때는 500원 2개 가지고 1,000원을 침범하니까 1,000원 2장을 500원 몇 개로 바꿔줘야 돼? 4개. 500원 4개로 바꿔야 되니까 얘는 결국은 어떻게 갖고 있는 거냐면 2개에다가 4개 더해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6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4, 5, 7 빼기 1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금액이 중복될 수 있을 때 낮은 금액 가지고 합쳐가지고 전체 금액이 될 수 있을 때 환전하는 거예요. 낮은 단위 화폐로 환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방법의 수를 구하면 그게 금액의 가지수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이건 제일 쉬운 건데 얘는 BC 지역을 모두 거쳐 D로 간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 A에서 출발을 해서 B로 간 다음에 C로 가서 D로 가고 A에서 C로 간 다음에 D로 간 다음에 B로 간 다음에 D로 가고 이렇게 되겠죠? 한 번 지난 역은 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A에서 D로 가는데 B, C를 모두 지나서 D로 가는 경로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각 경로에 있는 거 곱해주시면 끝이에요. 그럼 A에서 B 가는 거 몇 가지? 3가지. B에서 C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 C에서 D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 또는 이 아래 경로는 A에서 C 가는 거 몇 가지? 1가지. C에서 B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 B에서 D 가는 거 몇 가지? 1가지. 그래서 위에 건 12가지, 밑에 건 2가지. 답은 14가지. 얘는 왜 더해요? 이 경로 또는 이 경로잖아. 이거는 합의 법칙. 아까 얘기했지만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은 동시에 같이 쓰이기도 한다. 자, 여기 똑같으니까 여러분 한 번씩 풀어보세요, 빨리. 자, 여러분 풀어보고 있는데 28번은 잠깐만 볼게요. 요거는 한 번 지나간 길은 다시 지나지 않는데요. 지점이 아니라 길을. 그러면 A, B, C 간 다음에 다시 B, 그 다음에 A로 돌아오는데 지나갔던 길은 다시 지나 안 지나? 안 지나. 그럼 여기에서 가는 경로 몇 가지? 4가지 중에 하나는 지난 거야. B에서 C 가는 거 몇 가지? 3가지. C에서 B 가는 거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 2가지예요. B에서 C 간 경로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걔 빼고 남은 길로 가야지. 길을 지나지 다시 지나지 않는다. 그럼 몇 가지? 2가지. 그럼 B에서 A로 갈 때는 3가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4개 중에서 A에서 B 갈 때 지났던 경로가 하나 있을 거 아니니 그 길은 빼야지. 알겠니?
그래서 얘는 답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72. 다음. 자, 여기에서 또 29번을 한번 보면 여기에서 문제 잘 읽어보시면 B하고 D 지점을 연결을 한대. 그럼 여기에 경로를 X개의 길을 B하고 D를 연결을 했다라고 합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가지고 A에서 C로 갈 건데 A에서 C로 가는데 이게 몇 가지가 되고 싶다? 64가지. 그러면 당연히 A, B, C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중간에 다시는 생략했어요. A, D, C 이렇게도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신설된다면 이렇게 말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 B, D, C, A, D, B, C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사이사이의 경로의 수를 곱해주시면 되니까 3가지, 2가지.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 얘는 2가지, 3가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2가지, 3가지. 그 다음에 얘는 A, B 3가지, X가지 3가지. 그래서 9X가지. 얘는 2가지, X가지 2가지. 이해돼요? 그럼 몇 X? 4X가지.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게 12 플러스 13X죠? 이게 몇 가지가 되고 싶다? 64가지가 되고 싶다. A에서 C로 가는 경로가 64가지가 되고 싶다. 그럼 12가 넘어가면 52니까 X는 4.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다음. 여기 33번까지 모두 풀어보세요. 자,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식 중에 뭐가 또 있냐면 수용도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수용도.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를 뭐라 그래? 수용도라 그래. 알겠습니까? 수용도를 이용을 하면 중복되거나 빠진 것을 좀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수용도 안 그려도 뭐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 A집합 1, 2, 3이고요. 이 B집합, C집합은 둘 다 똑같이 2, 3, 4네. 그래서 A집합에서 뽑아서 하나 뽑아서 100의 자리에 놓고 B집합 10의 자리, C집합 원소 한 개를 뽑아서 1의 자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 얘네가 모두 달라야 된다. 모두 달라야 된다. 그러면 100의 자리가 1이야. 여기가 100의 자리야, 10의 자리야, 1의 자리야. 그러면 10의 자리가 올 수 있는 거 달라야 되니까 2, 3, 4 다 올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10의 자리가 2가 왔어. 그럼 100의 자리까지 고려해야 되거든. 1, 2거든. 그러면 1의 자리는 2만 빠지면 되죠. 그러니까 3, 4가 올 수 있다. 그럼 3만 빠지면 되니까 2, 4가 올 수 있다. 4만 빠지면 되니까 2, 3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다 보면은 되게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이제 100의 자리가 2야 만약에. 그럼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아. 3, 4.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2, 3 왔으니까 뭐가 뭐다? C집합이 2, 3, 4였잖아. 2, 3이 뭐다? 1의 자리에. 이해되니? 그러니까 뭐만 올 수 있어? 4만 올 수 있지. 여기는 그럼 뭐만 올 수 있겠어? 뭐만 올 수 있겠어? 2, 4 왔으니까 3만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남은 거 뭐예요? 100의 자리가 3이야.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2, 4. 여기는 뭐 하나씩밖에 안 되겠죠. 4 올 수 있고 2 올 수 있고. 그래서 얘네들을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답은 10가지. 여러분이 35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35번을 풀어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얘는 잘 봐봐요.
1357죠. 여기 1357이지. 1357 9지. 이해돼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인데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를 때 그러면 100의 자리 뽑을 수 있는 거 몇 개니? 3개 뽑을 수 있잖아. 100의 자리 몇 개? 3개. 그러면 3개 뽑았지? 그러면 1을 뽑았다 그러면 여기 1은 못 뽑아. 그러면 10의 자리 몇 개? 3개. 3을 뽑으면 3을 못 뽑아. 3개. 5를 뽑으면 5를 못 뽑아. 1, 3, 7, 3개 똑같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0의 자리는 3개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1, 3 뽑았어. 100의 자리 1, 10의 자리 3. 그럼 여기 1, 3 못 뽑아. 그럼 여기 몇 개 뽑을 수 있어? 3개. 그래서 답은 27. 이게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포함이 안 되는 오히려 34번 같은 문제가 어려운 거지. 34번은 1에서 나아간 거랑 2, 3에서 나아간 경우의 수가 결과치가 끝이 달라. 이거는 수용도로 해야 되는 건데 얘는 35번은 지금 가만히 보니까 135, 135, 135 다 들어가 있단 말이지. 얘는 다 빼야 돼. 어차피 빼고 차례대로 곱해주시면 끝. 그래서 여기 3가지, 여기서 하나 빼가지고 3가지, 여기서 여기 쓴 거 2개 빼가지고 3가지. 됐습니까? 다음 36번. 자, X, Y, Z, Z, Z인데 자, 이제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을 할 때 이제 경우의 수인데 고배법칙을 할 때 어떤 상황을 하나 설정해 놓고 그 다음 상황을 곱해가고 이해돼요? 이러는 방식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얘가 지금 X, Y, Z, Z, Z잖아? 근데 얘가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을 하고 싶어. 알겠지? 같은 문자끼리. 그러니까 같은 문자는 Z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Z를 나열을 해. Z, Z, Z 이렇게 3개를 나열을 해요. 근데 얘 나열할 수 있는 가지수를 먼저 곱하라고요. 쓰라고. 처음에 쓰는 건 곱하는 게 아니라 쓰는 거지. Z 3개를 똑같은 문자를 나열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니? 1가지죠. Z 3개가 똑같아. 그럼 얘를 나열하는 거 1가지지 뭐. Z, Z, Z. 똑같은 문자니까. 근데 얘네가 이웃 안 해야 되니까 남은 문자 X, Y를 넣는 건 여기랑 여기에 넣으시면 되죠. 그쵸? 그럼 X, Y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야. 여기 사이사이밖에 못 들어가. X, Y 아니면 뭐야? Y, Z 몇 가지? 2가지. 답은 2. 알겠습니까? 다음. 자, 37번은요. 이런 거를 이제 교란수라고 얘기할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교란수. 그러니까 이제 교란수라는 건 상황이 이제 문제 속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 다양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되면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있다가 딱딱딱 교란수는 이렇게 풀면 되지?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몇 개 예를 들어 볼게요. 얘 봐봐. 자신들이 A, B, C, D 4명이 사탕을 가져와서 자기 거 먹지 않고 남의 거 먹는 모두 다 서로 바꿔 먹는 경우의 수래. 이해돼요? 이거를 이제 말을 바꿔보면 A, B, C, D 4사람이 번호가 붙은 거야.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4명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장에 의자에 번호가 1, 2, 3, 4가 적혀 있는데 자기 번호가 아닌 번호에 앉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4명이 당구장에 갔어. 당구 치러 갔어. 자기 가방을 내려놨어요. 이제 당구 끝나고 가방을 우연히 그냥 눈을 감고 집었는데 다 4명이 다른 사람 가방을 가져가는 경우.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 교란됐다. 서로 다른 사람 걸 가져갔다 이거야. 모두 다. 이런 걸 교란수라 그래. 이거 문제를 딱 읽자마자 4명이 자기 사탕을 안 먹고 다른 사람 사탕을 먹는데 교란됐구나.
그러면 이런 거를 풀 때 여러분 제발 좀 주인공 의식을 갖지 마. A, B, C, D 이렇게 네 명이 있으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A, B, C, D 누구를 놔도 상관이 없어. 일단 뭐 그냥 편하게 A, B, C, D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A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누구야? B, C, D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A 입장에서 B, C, D는 그냥 다른 사람일 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A니까 B랑 가까워. 알파벳 순서상으로. 그러니까 B일 때 경우의 수가 좀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어차피 A 입장에서 B가 오나 B 걸 가져가나 C 걸 가져가나 D 걸 가져가나 누구 거 가져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걸 가져간 게 중요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에서 나아가서 수용도를 그릴 건데 거기서 그린 수용도 경우의 수랑 여기에서 나온 수용도 경우의 수랑 뒤에서 나온 수용도 경우의 수가 모양은 다를지언정 끝나는 경우의 수의 개수가 다르면 돼, 안 돼? 안 돼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경우의 수 몇 개만 구해보면 된다? 하나. A가 B를 가진 경우 이거 하나만 구해보면 곱하기 얼마면 돼? 3.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B가 처음에 이제 A가 B 걸 가져갔어. 그러면 이제 B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아닙니까? A 거 아니면 C 거 아니면 D 거. 맞죠? 네. 그러면 A, B 거 사용됐으니까 이제 C, D 게 남았잖아. 그럼 다른 사람 거 가져가야 되니까 C는 누구 거 가져가야 돼? D 거. D는 C 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번에 이 경우는 B, C 거가 소모됐잖아요. 그럼 누구 거 남았어? A, D 게 남았잖아. 그럼 얘가 누구 거 가져가야 돼? D 거. 얘가 A 거. 얘가 BD죠? BD죠? 예. 그러면 얘는 A, C가 남았잖아. 그럼 C가 A 거, 얘가 C 거. 이렇게 가져가면 된다고. 그럼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그래서 답은 3 곱하기 3, 9가지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얘를 직접 해보세요. 진짜 세 가지씩 나오는지. 시작. 자, 여러분 다 해보셨죠? 자, 봐봐. A가 C 거 가져간 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A가 C 걸 가져갔지? 그러면 이제 누구 게 남았어? A, B, D 게 남았지? 그럼 B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누구 거? A, D죠. 여기에다가 B를 쓰면 어떡해요? B가 B 걸 가져갈 수 없다고. 이 얘기라고. 여긴 B가 빠져야 돼. 자, 그럼 요 경우 A씨죠, A씨. A씨면 이제 뭐가 남았어? B, D 게 남았지? 그럼 C가 누구 거 가져가야 되겠니? D. 얘가 B. 얘가 만약에 B 걸 가져가게 되면요. 얘가 뭐가 돼버려? D가 되니까 D가 D 거 가져간 게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 CD죠? CD 게 사용됐으니까 뭐가 남았어, 이제? A, B. 아, 그럼 C가 A, B 걸 가져갈 수 있다고. 다 가져가도 돼. 그러면 A 거 가져가면 B 거, B 걸 가져갔으면 C가 B 걸 가져갔으면 D는 A 거. 그래서 몇 개? 3개. 이 모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달라질 수 있는데 결론 경우의 수는 어떻다? 같다. 그럼 D는 C랑 모양이 완전 판박이겠죠. 알겠습니까? 한 번씩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얘도. A는 없는 거예요. 네? B가 A 처음에는 B가 A 것이 거 A가 C 걸 가져갔을 때 뭔 소리야? 지금 B랑 C랑 D의 경우 B랑 C랑 D의 경우의 수도 있고 있었는데 A는 안 거는 거예요. A가 같이 이렇게 가지처럼 하는 거예요.
A가 A 걸 못 가져가잖아. A가 B 걸 가지고 그거 A가 B, C, D 이렇게 됐지. A로 시작하는 거 있냐고 네가 물어본 거 아니야 지금? 근데 그러면 A, C, D, B 뭐라는 거야? 다시 A, C, D, B도 A, C. 아, A가 A 걸 가져가잖아. 네가 얘기한 거 A, C, B, D 이거 안 되지. A는 A 거, D는 D 거 가져갔잖아. 얘 이거 개념을 못 잡았네. 이게 같으면 안 된다니까. 교란돼야 돼. 모두 다 4명 다 다른 문자 걸 가져가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필기 한번 해보면 교란수예요. 자, 한 명이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한 명이 다른 자기 물건을 내두고 다른 사람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명. 야, 네가 네 물건 놔두고 그 물건 가져갈 때 다른 사람 거 가져갈 수 있냐고 생각을 하라고. 생각. 몇 가지야? 빵이죠, 빵. 없어요. 한 명이 자기 물건 놔두고 다른 사람 거 어떻게 가져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불가능해. 경우의 수 빵 가지. 2명이면요. 2명이면 2명이 자기 물건들을 내놓고 다른 사람 물건 가져가는 거. A, B라고 두 사람이라고 하면 A는 B 거, B는 A 거 이렇게 가져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 이해되세요? 3명이면요. 3명이면요 A가 가져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B 아니면 C 거. 그러면 이제 B 거 사용됐으니까 C, A, C 거 사용됐으니까 A, B 거 남았잖아. A, B 2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방금 했어요. 3명이면 2가지. 방금 했어요. 4명이면 몇 가지? 9가지입니다. 4명이면 몇 가지? 자, 여러분 5명이면 몇 가지일까요? 자, 여기에 있는 여기까지 내가 이거 필요 없거든. 이거 안 나오거든. 근데 이걸 쓴 이유가 있어. 얘 교란수는 4명 교란수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5명 교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2개를 외워야 되는데 얘를 외우게 하려고 이것까지 쓴 거야. 자, 얘네들 4개의 이 수를 보고요. 5명이 서로 교란돼서 가져갈 수 있는 거 규칙을 찾아내서 찾아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 5명 외울 때 얘가 4 곱하기 일단 4의 배수라는 거 알아야 되고 얘가 11입니다. 뭐라고요? 11이요. 그래서 얘가 44인데 여러분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여기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걸 찾을 땐 전에 쓴 거 있죠. 얘랑 곱해요. 그리고 더하기 1. 네? 0 곱하기 2 더하기 1. 얘랑 곱해요. 빼기 1. 홀수면 빼기 1을 하는 거. 얘랑 곱해요. 짝수죠? 더하기 1. 이런 규칙이 안 보입니까? 아, 그러면 얘는 9, 5, 45 빼기 1 하면 되겠구나. 이해되세요? 그럼 A6은 6명이 교란되는 건 어떻게 될까요? 44 곱하기 얘랑 곱해서 짝수니까 더하기 1. 그리고 여기 6명이면 얘는 뭐의 배수야? 5의 배수겠지. 6명은 안 나와. 6, 4, 24, 6, 4, 24 264 더하기 1 265예요. 알겠습니까? 얘는 안 나오는데 그냥 심심하니까 구해보자 이거야. 6명 교란수 내는 선생님은 미친 선생님이야. 이거 언제 수영도 그리고 있어. 미친 거지. 이거 몇 가지 나와? 53가지 나오는 거지. A가 B 거 가졌을 때 가지치기가 53개가 나와. 그러니까 이건 낼 수가 없어. 하지만 11개 정도는 낼 수 있다 없다? 이건 내요 여러분.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른 규칙도 있어요. 뭐냐? 2개 더해. 얼마야? 더해. 1 곱하기 예. 얼마? 2. 2개 더해. 얼마야? 3 곱하기 예. 소름 돋지 않습니까? 얘 2개 더해. 얼마? 11 곱하기 예. 2개 더해. 얼마? 53 곱하기 예. 이런 게 안 보여요? 근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근데 말하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얘는 재미로 한 거고, 얘는 재미로 한 거고요. 여러분, 규칙을 얘까지 알아둬야 되는데, 잘 들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4명 교란수 몇 가지? 9가지. 5명 교란수 몇 가지? 44가지. 여기까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얘입니다. 얘는 한 명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E 5명이 있는데 A를 기준으로 A가 B 걸 가졌을 때 나오는 가지수가 몇 가지다? 11가지다. 그럼 C 걸 가져도 몇 가지? 11가지. D 걸 가져도 몇 가지? 11가지. E 걸 가져가도 몇 가지? 11가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5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는데 가방을 농구장에다 갖다 놓은 거야. 근데 농구를 끝나고 나서 A가 가방을 아무거나 집었는데 얘가 B 걸 집었어. 그리고 나머지 4명이 모두 다른 사람 걸 가져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그럼 몇 가지야? 11가지죠. 11가지라고. A가 B 걸 가져갔어. 이해돼요? A가 B 거 가져가고 B, C, D, E가 다른 사람 가방을 들었을 경우의 수는 11가지라고. 이게 시험에 나와. 또 어떤 게 나오냐면 A가 A 걸 들었어. A는 자기 걸 들었어. B, C, D는 다른 사람 걸 들었어. 그럼 몇 가지? 9가지. 이걸 구별해야 돼. A는 자기 거. 그러면 A는 A 거. B, C, D는 다른 사람 거. 그럼 얘는 9가지기라고. 알겠니? 그런데 A가 B 거, 다른 사람 거 들었죠? 그리고 B, C, D가 다른 사람 거. 그러면 11가지가 답이라고. 이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말을 구별 못하면 바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37번으로 넘어오면 여기에서 A, B, C, D가 다른 사람 사탕을 먹는다. 이런 건 그냥 4명이 모두 다른 사람 거니까 4명 교란수 9가지. 외웠으면 바로 9.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함수에서도 쓰여. 근데 이게 만약 못 외웠으면 얘 하나만이라도 만들어봐라. 하나라도. 그럼 여기 B에서 시작하는 거 3가지라면 C에서 시작해도 끝나는 건 몇 가지다? 3가지. 모양은 달라도 끝나는 건 3가지. 얘도 모양은 달라져도 끝나는 건 몇 가지다? 3가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만 해봐라. 하나만. 이것만 기억해놔. 그럼 9를 까먹어도 이거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 10초면 해. 아시겠죠? 4명 교란수는 쉬워. 그러니까 잘 나온다고. 수영도 만들어서 해봐라. 이런 식으로. 다음. 이건 뭐 아까 했던 거죠. 이거 뭐였어요? 3, 3, 3. 답은 27. 자, 여러분이 이거를 수영도를 만들어 보세요. 요 대목이 있는지 꼭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있는지 다를 때 100의 자리 10의 자리 모두 다릅니다. 수영도 만들어 보세요. 시작. 자, A, B, C, D 얘가 각각 적혀 있는 카드를 라지 A, B, C, D라고 쓰여진 상자에 한 개씩 넣을 때 C가 적힌 카드는 어디에 넣고요? A에 넣고요. A, B, C, D 소문자인데 C가 적혀 있는 카드에는 뭘 넣고요? A. D가 적힌 카드는 C에
얘는 C가 안 된다. 라지 C가 안 된대요. D가 적혀 있는 스몰 d는 라지 C 상자에 넣지 않는데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요 자리는 라지 C만 못 오고 이제 라지 ABC를 수용도를 그려라 이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는 누구 사용한 거고 지금 A는 사용한 거고 이 C 스몰 C 카드를 여기다 넣었으니까 그쵸? 한 개씩 넣는 겁니다. 한 개씩. 그러면 이제 남은 상자는 라지 B, C, D가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B, 여기가 C, D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B가 왔을 땐 B, A를 사용했으니 이제 누가 남았어? C, D가 남았잖아? 얘가 무조건 D가 돼야 돼. 얘가 무조건 C가 돼야 돼. 얘가 무조건 C가 돼야 돼. 얘가 D. 얘가 교란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네. 착각했어요. 얘는 D가 D 넣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야. 지금 어디에도 같은 문자가 적혀 있는 상자에 넣지 않는다 이런 얘기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가 C예요. 여기는 A를 사용했어. 이제 남은 상자가 누구 남았어? C랑 B랑 D. 그러면 얘는 B, D 다 되네. 맞습니다. 이해돼요? 네. 그리고 얘도 B를 썼으면 누가 되고 D. D를 썼으면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는 A를 무조건 놔야 되니까 AD를 사용했으면 BC가 남았잖아. BC. 그럼 여기가 무조건 B고요. 여기 C를 놓을 수 없으니까 여기는 C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가지? 4가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얘는 사실은 이제 직접적으로 경우의 수를 세는 거예요. 숫자를 집어넣는 건데 나중에 확률과 통계되면요 숫자를 직접 다 넣어보지 않아도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 파트가 조금 순열 조합을 어렵게 내면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내버리는 거야. 이해돼? 확률과 통계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내버려. 직접 구해도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1학년 니들은 직접 구해라. 3학년은 딱 공식 한 줄 딱 쓰면 답이 나오는데. 이해되시죠? 조금 억울하죠? 다음. 자, 41번입니다, 여러분. 주사위 한 개를 2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하면 A도 1부터 6이 될 수 있고 B도 1부터 6이 될 수 있겠죠. 주사위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1부터 3까지 절대값 두 눈의 차가 1부터 3까지 되는 거. 그러면 두 눈의 차가 1인 경우, 두 눈의 차가 뭐인 경우? 2인 경우, 두 눈의 차가 뭐인 경우? 3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풀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1이 되는 경우 순서상을 한번 다 구해볼게요. 여기 A, B 순서상입니다. A가 1이면 B는 2, 2면 1, 2면 3, 3이면 2, 3이면 4, 4면 3, 4면 5, 5면 4. 바꿔주는 거죠. 5면 6, 6이면 5. 그러면 끝이죠. 몇 가지? 10가지. 그러면 이제 차이가 얼마 되는 거? 2인 거. 1이면 3 바꾼 거 3, 1, 2면 4, 4, 2, 3이면 5, 5, 3, 4면 6, 6이면 4. 이렇게 되겠죠? 차이가 3인 건 1, 4. 차이가 3인 건 1, 4, 4, 1, 2, 5, 3, 6 다 바꿔서 쓴 거 4, 1, 5, 2, 6, 3 이렇게 돼서 처음에 10가지, 그 다음에 8가지, 6가지 해서 24가지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근데 선생님 지금 이거 뭐 한 거 같아요 지금?
다 직접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 부등식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경우의 수 구해야죠. 근데 제일 잘 나오는 거 이런 거.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 던져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A도 뭐부터 뭐? 1부터 6, B도 1부터 6. 근데 이 이참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데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떠오르는 거?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그래서 D를 쓰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마리 AC 이게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 분배하면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4. 그러면 요게 사라지는 거 보입니까? 네.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4만 남으니까 넘어가자. 이걸 만족시키는 순서상을 직접 뭐 해야 돼요? 다 세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몇 개 안 되겠죠. 제곱하면 엄청 커지니까. 그러면 1, 1, 1. 아, 잘했어. 알겠습니까? 1, 1. 그 다음에 1, 2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끝! 한 가지. 와, 이거 한 가지야, 이거. 야, 이거 한 가지네. 더 없어. 이해되십니까? 네. 다음. 자, 지금 43번 여러분 풀어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 다 해보셨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하면은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나머지 45번까지 해보라 그랬는데 다 했나요? 진짜? 네. 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짝수 판별식 쓸 수 있으면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얘가 실근이니까 얘도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색칠하는 거를 할 텐데 색칠하는 거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바로 설명할게요. 자, 색칠하는 거 46번. 세 개 영역을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 7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각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A 칠할 수 있는 거 7개 색깔 있으니까 이게 누굴 먼저 칠하느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를 정해. A 나 칠한 후에 B를 칠하고 C를 칠할래. 그러면 A 칠할 수 있는 거 7가지야. 7개 색깔 있다며. 그런데 A 칠한 거 B를 칠해 못 칠해? C는 A, B에 칠한 거 칠해 못 칠해? 못 칠해. 이거 뭐예요? 선생님 별거 아닌데 765인데 그냥 765 맞아요. 알겠습니까? 답이에요 이게. 210.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야. 색칠 문제 중에 색은 5가지고요. 여기에서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 영역은 다른 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분홍색 칠했어. C에도 분홍색을 칠해도 돼, 안 돼? 돼요. 인접이라는 거는 꼭지점은 공유해도 되고 변이 붙어 있지만 않으면 변이 붙어 있어야지 인접이야. 그러니까 A하고 B는 이게 인접이야. B하고 C는 인접이야.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깔. 중복해서 칠해도 되니까 A하고 C는 같은 색깔 칠해도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제? 그러면 자 A 칠할 수 있는 나도 이거를 A, B, C 이렇게 칠할래. 칠하는 순서는 상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제 이게 모양이 복잡해지면요 이런 거 아무렇게나 칠해도 되는데 좀 팁을 주자면 가장 먼저 칠하는 거를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부터 칠하는 게 좋기는 해. 근데 얘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A, B, C 칠할게요. 그럼 A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개 5개야. 알겠지? 그럼 B는요 A랑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붙어있으니까 A 칠한 거 칠해 못 칠해? 못 칠해. 4가지. C는요 B에 칠한 것만 못 칠해요. 알겠습니까? 왜? B하고 C가 인접했으니까 B에 칠한 거 4가지 중에 하나는 빼고 A에 칠했던 거 칠해도 돼 안 돼? 되는 거지. 상관없지. 그러니까
4가지. 요게 위의 문제랑 차이점인 거예요. 요게 왜 4가지라고? C는 B에 칠한 것만 못 칠해. 자, 48번. 이거 이제 조금 고민을 오래 해줘야 돼. 잘 들어요. 자, 요거까지만 완벽하게 이해하면 색칠하는 거는 이제 사실 어렵지 않은데, 잘 봐요. A, B, C, D 이렇게 칠할 거야. 색은 6가지래요. 칠하는 순서 정해놓고 색의 가지수 확인하세요.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좀 내릴게요, 여러분. 자, A를 칠할 수 있는 게 일단 색이 몇 가지였어? 6가지였습니다. A 칠할 수 있는 게 6가지. 자, 이제 선생님은 B를 칠할 거야. 그러면 B는 A랑 인접해 안 했어? 해 있죠. 그러니까 얘도 위에 문제랑 똑같아요. 중복 사용 가능하고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깔. 그래서 이제 B를 칠할 건데 B는 A에 칠한 것만 P에서 칠하면 돼. 자,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색깔을 한번 부여해 볼게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CD를 칠할 차례인데, 그러니까 B는 몇 가지예요? B는 5가지야.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스킬까지만 이해하면 끝나. 자, C는요 A랑 똑같은 색깔을 칠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안 붙어 있으니까 똑같은 색깔 칠할 수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D를 칠할 때, 자, 봐봐. 이렇게 똑같은 색깔을 칠했어. 그러면 D를 칠할 때 피해야 되는 색깔은 몇 개의 색깔을 피하면 돼요? 2개예요, 2개. 6가지 색깔 중에서 A, B, C를 칠하는데 2가지밖에 사용 안 했기 때문에 D는 지금 A, B, C 다 인접해 있거든. 이웃해 있거든. 그러니까 2개 색깔만 피하면 돼. 다시 C를 칠할 차례인데 얘는 A랑 똑같은 색깔을 칠할 수도 있고 안 칠할 수도 있는데 얘를 A랑 똑같은 색깔을 칠했을 땐 어떻게 된다? D가 2개만 피하면 되고, 만약에 C를 A랑도 다른 색깔을 칠하면 D는 몇 개의 색깔을 피해야 돼요? 3개를 피해야 돼요. 이렇게 C를 A와 같은 색깔을 칠하느냐 다른 색깔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D가 달라지면 가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C를 칠할 건데 C를 먼저 칠할 거야. C를 A랑 같은 색깔을 칠한다? 1가지. 이해되십니까? 왜 1가지인지 알겠어? A랑 같은 색깔이니까 A 칠한 거랑 똑같은 색깔을 칠해야 돼. 1가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가 D가 피해야 되는 색깔은 6개 색깔 중에서 몇 개만 피하면 돼? 2개. 그래서 몇 가지? D는 4가지. 자, C가 A랑 다른 색깔이야. C가 A랑 어떤 색깔? 다른 색깔이에요, 여러분. 다른 색깔이면 D가 피해야 되는 건 몇 가지를 피해야 돼? 3개. 그러니까 6가지 중에 3개 빼면 3가지를 칠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 A, B랑 다른 색깔이면 C는 몇 가지를 칠해야 돼요? 4가지 칠할 수 있고요. 그때 D는 3가지. 이게 끝이라고. 그래서 D를 칠할 때 C가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에 따라서 D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 가로 열어주고 더하기로 따로따로 더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건 이제 계산하면 끝. 5, 6에 30. 가로는 4 더하기 12, 16. 얼마? 480까지. 다음. 제가 요거를 이제 여러분, 만약에 이거 이제 많이 물어보거든. ABCD 선생님 왜 ABCD예요? 알파벳 순서만 좋아해요? 그래서 D, C, B,
A 이렇게 한번 칠해볼게요. 알겠어요? 거꾸로 한번 칠해보자. 그럼 D를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일까요? 6가지. C를 칠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는 거의 똑같아요. 이게 하는 방식이 왜 달라질 게 별로 없잖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B를 칠할 수 있는 건 CD랑 붙어 있는 거를 빼고 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칠할 수밖에 없어. 4가지예요, 4가지. 그 다음에 A는 B, D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요것만 빼면 되니까 4가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라? 30 곱하기 16? 480. 선생님 이게 훨씬 쉬운데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칠하는 게 인접한 영역이 많은 영역을 먼저 칠하면 좀 더 쉽다. 생각하기 쉽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칠하든 이렇게 칠하든 답은 어차피 똑같이 나와. A, B, C, D를 섞어도 돼, 안 돼? 마음대로. 돼요. 근데 자, 진짜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더 어려워져. 자기가 선택의 문제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요 스킬도. 다음 49번은요, 여러분 48번이랑 그림이 똑같아요. 이게 이제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한데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게 얘랑 모양이 모양은 다르지만 인접한 영역의 상황이 똑같단 말이야. 색깔이 수가 달라서 사용하시면 아, 숫자가 다르나요? 아, 5가지네. 그럼 얘는 누구를 칠하는 게 쉬웠어? 아까 48번에서 D, C, B, A 순으로 칠하는 게 쉬웠죠? 얘는 5가지, 4가지, 얘는 3가지, 3가지 이렇게 끝이죠. 180? 됐습니까? 얘 5가지 칠할 수 있고 얘는 D 칠한 거 피하면 되고 CD 칠한 거 피하면 되고 BD 칠한 거 피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다음. 자, NPR 요거를 NPR이라고 읽고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순열, permutation. 순열이라 그래요. 순열은 순서대로 나열의 준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 경우의 수인데 그 안에 순열과 조합이 있는 건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동시에 쓰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건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고배 법칙을 좀 더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 순열과 조합이 있다. 알겠죠?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들은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여기 N과 R의 의미가 뭐냐? N은 전체, R은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 2명을 뽑아. 2명 너무했나? 2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 이렇게 되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구나. 얘를 이렇게 쓰자. CP2 이렇게 쓰자 이 얘기야. 그러면 얘는 첫 번째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냐고. 첫 번째 자리 10가지. 두 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애는 못 쓸 거 아니야. 9가지. 끝이에요. 10부터 1씩 줄여 나가면서 몇 개의 숫자를 곱하자? 2개의 숫자를 곱하자. 그게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처음에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 나가면서 어디까지 곱하자? R개가 되도록 곱하자. 근데 왜 이런 모양이에요 선생님?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이 내용이야. N 빼기 가로 R 빼기 1 가로 닫고야. 이거 안 보이나? N 빼기 가로 R 빼기 1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N 빼기 0 1 N 빼기 1 2 해서 R 빼기 1까지 1부터 R 빼기 1까지 R 빼기 1개가 있고 하나 더 있어서 R개야. 알겠니? 네? 다시 알겠니 하시더라고. 10P4면요. 네. 10부터 몇 개를 곱해라. 1씩 빼나가면서 4개를 곱해라. 10 9 8 7 끝. 그럼 이 7은 10 빼기 4를 한 게 아니라 10 빼기 3을 한 거다.
이 뜻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외워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요게 뭐냐? MPN이 뭐다? N 팩토리얼. 얘 느낌표를 뭐라고 얘기해요? 팩토리얼이라고 하고, 팩토리얼은 n부터 시작해서 n개를 곱하는 건데 이게 어디까지 곱하겠어요? 1까지. 그래서 n 팩토리얼은 1부터 n까지의 곱이에요. 자연수의 곱. 그래서 여러분 이제 n 팩토리얼은 이제 좀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1팩 얼마? 그래서 선생님 팩토리얼 줄여서 팩이라고 할 거예요. 1팩 1. 여기서 신기한 거 있죠? 0팩은 1로 정의. 0팩토리얼은 1로 정의예요. 이게 이제 분모가 0팩토리얼이 깔릴 수가 있거든? 요런 거 하다 보면 n하고 r이 똑같아. 그럼 이거 0팩 될 거 아니야.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걸 1로 정의하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0 팩이 1인 거예요? 아니면 0팩토리얼은 1로 정의. 문제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가 1로 정의. 알겠습니까? 정의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따져요? 0팩토리얼은 1로 정의라고요. 1로 정의 문제에서가 아니라. 아시겠죠? 자, 1팩토리얼 1, 2팩토리얼 얼마일까요? 1 곱하기 2라고. 3팩토리얼 얼마? 1 곱하기 2 곱하기 3? 6. 4팩토리얼 얼마? 이제 기존에 있던 거에 4만 더 곱하면 되겠지. 4, 3, 2, 1 곱하면 되니까. 5팩토리얼 얼마? 6팩토리얼 얼마? 그래서 어디까지 외워라? 6팩토리얼. 자기 머릿속에 여유가 된다면 10팩토리얼까지 외우는 것도 좋겠죠. 참고로 선생님 어디까지 외우고 있어요? 물어보는 애들이 있는데 전 6팩까지 외우고 있어요. 7팩 이후로는 안 외우고 있습니다. 알겠죠? 나오면 뭐해? 계산하면 되지.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학교 내신이 막 8팩까지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학교 내신을 위해서는 뭐 한 8팩까지 외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숫자. 저는 외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는 거 외워주세요. 여러분도 몇 팩까지는 외워라. 6팩토리얼까지는 외워라.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 있죠? 이거를 팩토리얼 분수관계식으로 쓰겠다 이거야. 그래서 얘가 CP4가 있으면 CP4를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일단 분자를 10팩토리얼을 해. 10팩토리얼은 뭐니? 10, 9, 8, 7, 6, 5, 4, 3, 2, 1을 다 곱한 거야. 근데 CP4는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 그치? 그럼 6, 5, 4, 3, 2, 1이 약분돼야 되겠지. 그럼 밑에 뭘 깔면 돼? 6 팩토리얼을 깔면 되겠죠. 이걸 뜻한다고요, 얘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팩토리얼로 고치는 건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증명. 얘는 언제 써먹는다? 증명. 이거를 CP4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CP4를 이렇게 쓰지 않아. 이렇게 쓰지. 이해되니? CP4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증명하라는 문제가 있어. 어떤 팩토리얼의 그 순열 기호 P에 대한 어떤 관계식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증명할 때는 이게 증명하기가 쉬워요. 이거 어렵지 않아. NPR이면 N 팩토리얼 써놓고 근데 뭐가 약분돼야 된다? 여기에서 이거 뺀 걸로 시작하는 팩토리얼부터 약분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얘 한번 볼게요. 얘는 뭐 비례식이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어떻다? 같다. 6 곱하기 NP는 NP3이랑 어떻다? 같다. 그러면 6 곱하기 NP2는 n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곱해라? 1씩 빼내가면서 2개 끝. 여기가 2이면요 1로 끝나야 돼. 3이면 2로 끝나야 되고 3개를 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n부터 시작해서 n 빼기 1, n 빼기 2 이렇게 3개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NP3.
그러면 n 빼기 1이 약분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보이죠? 이거 약분해도 될까 안 될까? 돼요. 돼요. 왜냐하면 n은 여기가 3이면 3 이상이어야 돼. 약속이에요. 알겠어요? np r일 때 n은 r 이상이다. r하고 같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 0이 되지 않아요. 3 이상이니까. 그러면 이제 요것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2 넘어가서 n은 얼마? n은 8. 다음. 뭐 갑자기 이런 문제 나오죠? 10원짜리 동전 50원, 100원, 500원 각각 하나씩 있고요. 앞면이 나온 동전은 1개, 뒷면이 나온 동전은 3개래요. 아, 이거. 앞면이 1개야. 그러면 얘는 10번, 50번, 100원, 500원 예를 들어서 H, T, T, T. H가 앞면이에요. 뭐예요? 앞면 영어로. 몰라요. 헤드. 뒷면은 아, T를 쓴 이유가 뭐겠어요? 꼬리? 꼬리. 그러니까 테일. 테일이에요. 진짜로. 앞면은 H, 헤드 앤 테일입니다. 아시겠죠? 좀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앞면 H 쓰면 알겠죠? 헤드입니다, 헤드. 니들 머리 좀 써. 머리가 앞면이야. 자, 그러면 얘가 앞면이 한 번 나온다. 뒷면이 3번. 그러면 얘가 앞면일 수도 있잖아. 50원짜리가. 얘가 앞면일 수도 있고, 얘가 앞면일 수도 있고.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다. 근데 이거를 왜 순열 파트에서 냈냐면 HTTT를 나열하는 건데, 일렬로 나열하는 건데, 앞면이 들어가는 자리를 한 자리 뽑아서 나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아이, 됐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세. 알겠죠? 왜 이렇게 나와 이게 51번 잘못 들어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 다 한 번씩 해봤죠? 자, 제가 해볼게요. MP4는요 n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곱해라? 4개. 1씩 줄여나가면서 4개니까 n 빼기 3까지 곱하는 거야. 30 곱하기 이게 이제 30 곱하기란 뜻이고, MP2는 뭐예요? 몇 개를 곱해라? n부터 시작해서 2개. 그러면 n-1이 약분돼야 한대요.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거 연속하는 자연수 2개 곱해가지고 30 되는 거 6곱밖에 없지 않아요? 연속하는. 그렇죠? n 빼기 2하고 n 빼기 3은 연속하는 자연수잖아요. 그냥 연속하는 자연수 2개 곱해가지고 30 되는 거 6, 5밖에 없잖아요. 6, 5, 30. 그래서 n 빼기 2가 얼마 되면 돼? 6, n은 8. 끝이에요. 알겠습니까? 다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순열을 이용하는 거야. 6개의 문자 이거를 모두 일렬로 나열을 할 때 2개의 문자 t가 이웃한다.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게 순열이기 때문에 이 일렬로 나열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올 거야. 근데 이제 2개가 이웃한다. 상관별로 딱딱딱 끊어서 하면 되거든. t 2개가 이웃. 그럼 t 2개를 뭐 해버려? 묶어. 그럼 얘를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고 결국은 몇 개의 문자를 나열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5개. 그러면 얘는 5p 5 팩토리얼이에요. 답은 120. 그러면 얘가 왜 5 팩토리얼이냐면 TT는 같은 문자고요. 하나, 둘, 셋, 넷, 5자리를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두 번째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그래서 5 팩토리얼인 거야. 다음. 55번 남학생 N명, 여학생 4명, 여학생끼리 이웃한다. 그럼 여학생 전체를 그냥 몇 명으로 묶어? 여학생 전체를 1명. 여학생끼리 다 붙어 있어야 돼. 4명을 한 덩어리로 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전체 몇 명을 나열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자. n 플러스 1명, n 플러스 1 팩토리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쓴 후에 이제 얘네들을 그냥 여자 그룹에서 어떤 대표가 한 명이 편말을 들고 쓴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 그냥.
그러면 그 푯말 쓴데 이제 여자 4명 와서 이제 니들끼리 요 자리에서 바꿔 쓰세요. 여자 4명이 일렬로 쓸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4 팩토리얼. 이걸 더 곱해주면 돼. 이해되세요? 그게 얼마가 되었다? 2880. 그러면 4 팩토리얼은 얼마니까? 24니까 이거 외워달라 그랬죠. 빠르게 계산하려고 그런 거야. 4로 나눠볼까요? 4로 나누면 720, 120. 그러면 5 팩토리얼 돼야 되니까 n은 4. 다음. 자, 여러분 여기 59번까지 여러분이 지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